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광주와 전남에서 승리했지만 광주에서는 낮은 투표율로 전남에서는 무소속 당선으로 마냥 웃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가 광주를 찾아 감사의 뜻을 전했고 정의당과 진보당도 선거 결과에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각 당 표정을 김혜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방선거 광주 지역 민주당 당선인들이 5.18 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시장과 구청장, 광역의원 등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지만 저조한 투표율에 마냥 웃을 수 없는 상황. 대선 패배 후에 꺼냈던 혁신을 석 달 만에 다시 꺼냈습니다. 특히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혁신하고 또 혁신해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미한 득표를 얻은 국민의힘은 지고도 웃었습니다. 서진 정책이 일정 정도 성과를 냈다는 평가 속에 이준석 당대표는 광주를 찾아 민심의 변화에 보답하겠다며 호남구의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광주에서 저희도 기초의원, 광역의원들이 배출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은 책임을 갖고 저희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이제 만들어 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전남 도의원 2명과 광주와 전남에서 기초의원 11명을 배출해 지방정치 교두보를 마련한 진보당은 대안 세력으로 거듭나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고 지역 정치권 제2당이었던 정의당은 초라한 성적표에 고개를 숙이고 성찰과 쇄신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와 달리 목포와 순천 등 전남 기초단체에서는 무소속 후보들이 잇따라 당선됐습니다. 대선 이후에도 민주당이 혁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한 심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공천 파동 이후 무소속 전직시장과 민주당 현직시장의 재대결로 관심을 끈 목포시장 선거는 20%포인트 가까운 차이로 쉽게 승부가 갈렸습니다. 무소속 후보 박홍률을 시민의 곁으로 4년 만에 다시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순천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의 컷오프 탈락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노광규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10%포인트 넘는 득표율로 이겼습니다. 영광군수와 무안군수도 무소속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제치는 등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7개 시군에 무소속 후보들이 당선됐습니다. 민주당의 아성으로 공천만 받으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만들어진 전남의 시군이었지만 초기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불공정 시비와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돼 왔고 이후 후보들의 잇따른 탈당과 당원들의 친소 관계에 따른 분열에 유권자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관계자들 혹은 권력자들이 그 권력을 사유화하면서 국민을 위해 힘쓴다라기보다는 자기 권력을 위해 힘쓰는 모습들에 대한 실망감이었다라고 봅니다. 또 민주당이 패한 지역의 국회의원들 역시 패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이에 따른 선거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국민의힘이 민주당 텃밭에서 얼마나 득표할지였는데요. 시도지사 후보는 물론 정당 투표에서도 두 자릿수 득표율을 가져오면서 비례대표 의원이 지방의회에 입성했습니다. 광주시 의회의 경우 27년 만에 보수 정당이 당선된 건데요. 광주 제2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지 관심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기환 광주시장 후보 15.9%, 이정현 전남지사 후보 18.8%. 광주와 전남의 보수정당 득표율 가운데 2000년대 이후 가장 높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광주 득표율 13%, 5회 지방선거 때 한나라당 정용화 후보의 득표율 14%보다 조금 높은 수치입니다. 국민의힘은 목표 한 20%는 넘지 못했지만 이제 호남이 불모지가 아니라고 자평했습니다. 더 이상 호남은 우리 당의 불모지가 아니라 더 열심히 갈고 닦아야 할 경작지입니다. 시도지사 득표율은 광역의원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에도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광주에서는 국민의힘이 14%를 득표하며 비례대표 의석 3석 가운데 정의당 몫이던 1석을 가져가 제2당이 됐습니다. 전남에서도 12%를 득표하며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1명이 당선됐습니다. 광주가 27년 만에 저희 여당에서
비례 한석을 얻었습니다. 같이 경쟁하면서 정말로 참 좋은 정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27년 만에 광주시의회에 입성한 보수정당. 민주당 독식 구조에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지역 내의 과거에 윤석열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조차 국민의힘을 온전히 지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동력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 밀린 정의당은 광주와 전남에서 5명이 당선되는 데 그쳤고 오히려 진보당이 광역과 기초의원 등 13명을 당선시키며 선전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이번 6일 지방선거에서 광주가 37.7%의 전국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것 관련해 시민단체가 기득권 지키기에 골몰한 민주당에 대한 경고라며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자치 21은 어제 성명서를 내고 광주의 낮은 투표율은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효능감 상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민주당 독점 체제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민주적 정치 상황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자치 21은 이번 지방선거에 참패를 거울 삼아 민주당이 뼈를 깎는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이 민선 8기를 준비할 인수위원회 명칭을 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회로 정하고 광주과학기술원 김준하 교수를 인수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강기정 당선인은 어제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인수위와 별도로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응하기 위한 현안 대책 전담팀과 국비 대응 전담팀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안 대책팀은 임선숙 변호사가, 국비 대응팀은 김광진 전 국회의원이 각각 위원장을 맡습니다. 내일은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절 단오인 오늘도 대체로 맑겠고요. 한낮 기온이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는데요. 광주와 담양 33도, 곡성 34도 등 내륙을 중심으로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더위 대비하고 외출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맑은 가운데 기온도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더 높아 덥겠는데요. 내일 광주의 한낮 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일요일에는 광주 전남 전 지역이 흐리고 전남 남부 지역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비 소식도 있어서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1에서 6도가량 높게 시작했고요. 낮 최고 기온은 화순 33도, 나주 3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최대 4도가량 높겠습니다. 구례의 낮 최고 기온 33도, 순천과 광양 30도로 덥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7도, 해남과 완도 29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1에서 6도가량 높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3도에서 27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내일까지 바다 한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부분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기온은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우체국 택배노조가 사측과의 임금 교섭 결렬로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전국 택배노조 광주 전남 지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가 임금 교섭 과정에서 제시한 계약서는 수수료 인상분을 물량 축소로 무력화하고 기합정지 조항으로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택배노조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월부터 임금 교섭을 해왔지만 최종 결렬됐고 노조는 지난달 20일 조정 신청을 내고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어제 광주와 전남에서 전날보다 200여 명 정도 늘어난 759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330명, 전남이 429명으로 사망자는 전남에서만 3명 발생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지난달 31일부터 사흘째 1,000명대 이하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주 상생카드 특별 할인 제도가 예산 소진으로 이번 달에 일시 중지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2019년부터 상생카드 발행이나 충전 금액의 10%를 할인해주는 혜택을 제공해왔지만 올해 국비 지원금이 줄면서 예산이 소진되는 대로 할인을 중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생카드 발행이나 충전 규모는 1조 3천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최근 긴급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돕는 끄덕끄덕 학생보호망 사업을 가동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광주 모 중학교 교육복지사가 한 학생의 가정을 방문해 열악한 실태를 파악한 뒤 교육청에 긴급 지원을 요구해 이루어졌습니다. 시교육청은 자치단체와 함께 학생의 집안을 함께 치우고 세탁기를 설치해 해당 학생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비를 위해서 지난 1월부터 가동을 중단했던 한빛 2호기가 정비를 마치고 5개월 만에 발전을 재개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한빛 2호기가 원전 연료 교체, 경락 건물 내부 철판 추적 검사 등 설비 개선을 마치고 어제 오후 1시 10분쯤 발전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빛 3, 4호기는 아직 계획 예방 정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축산물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서 위생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는 하절기를 앞두고 축산물 운반업체 14곳이 보유한 운반 차량의 보존 온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분쇄 가공육 제품 생산업체 10곳에 대해서도 식중독균 검출 여부 검찰할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또 소비단체 등과 함께 축산물 취급시설 등 식당과 기관 등의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